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번 시간에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쿼리문 같은 경우에도 막 크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없어요. 조금만 알면은 다 이제 1, 2, 3, 4번 해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 쿼리의 결과를 써라 막 이런 것들 나오니까는 좀 셀렉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전의 기출문제 있잖아요. 2019년도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오케이? 어쨌든 문제는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 출제되는 거 절대 틀리지 않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트랜잭션의 특성 같은 거.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과목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결과값이 아래와 같을 때 SQL 지리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 공급자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16, 70번, 16, 70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쿼리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셀렉트 곱하기 프롬 공급자 이거는 다 똑같네. 자, 웨어라는 요거는 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데 틀린 게 뭐냐면은 like %신 %이냐, like %대 %이냐, like %사 %이냐, 그리고 is 난널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like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만 골라와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가 붙었어. 이 %가 붙으면은 한 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중간에 신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신자만 들어가는 거고 양옆에 지금 양옆에 있으니까 양옆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양옆으로 %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옆으로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요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라는 게 있고 언더바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는 한 글자도 안 와도 돼. 여러 글자가 와도 돼. 이런 의미고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언더바를 쓰게 되면은 한 글자예요. 하나당 한 글자. 두 개이다. 그러면 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와일드카드로 언더바도 안 나왔고 %가 나왔어요. 신대사예요. 자, 신대사를 가지고 신대사 까먹으니까 신대사. 자, 신이 중간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이 여기 들어가 있죠. 쭉 봤을 때 신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16하고 70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 16하고 70을 가지고 오네. 지금 양옆에 %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많이 와도 되고 아무것도 안 와도 된다. 그냥 신자가 중간에 처음이라도 상관없는 거죠. 얘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포함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6하고 70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게 맞는 거지. 그러면은 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왜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사. 대하고 사 남았죠? 대하고 사 남았어요. 자, 대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16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자 들어가는 거는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자. 그러니까 얘는 16번만 나오니까 얘는 나올 수가 없다. 자, 사자 보도록 할게요. 사자가 양옆으로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해당이 되잖아. 다 해당이 된단 말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대자로 하게 되면은 얘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신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거만이었잖아요. 그래서 16번하고 70의 결과를 내는 거는 1번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더바 한 다음에 아까 전에 그거를 보면서 자, 여기서 언더바하고 신하고 %,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해당이 돼요. 왜? 얘 와일드카드 언더바가 한 글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자로 두 번째 신자로 시작하면서 뒤엔 아무것도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뒤에는 아무것도 와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는 무조건 한 글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자가 오는 거지. 그래서 16번이 오는 거고 70번 같은 경우에 올 수가 없어요. 자, 신으로 시작하잖아. 앞에 한 글자가 와야 된단 말이라 지금 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왔을 때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는 좀 쉽게 나온 건데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언더바 붙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스키마는, 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의 구조는 그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만 존재해요. 다른 스키마 없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 데이터 객체, 관계, 제약 조건, 접근 권한, 무결성 규칙 등을 명세한 것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개념 스키마.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1번. 개념 스키마가 된다. 내용 스키마 이런 거 없어요. 자,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구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컬럼들, 이 안에 있는 속성들이 몇 글자로 되어 있느냐, 뭐 그 글자로 되어 있느냐, 숫자로 되어 있느냐 이런 내부의 구조들을 얘기하는 게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고,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는 관점, 사용자가 봤을 때의 관점을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게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스키마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보는 관점을 뭐라고 그랬죠?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보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는 여기 웹툰이 있고 여기 뉴스가 있고 여기 로그인이 있고 이렇죠. 자, 그런 것들 뭔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웹툰의 외부 스키마, 뉴스의 외부 스키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여행의 외부 스키마 이런 식으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어.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관점, 저장 장치 관점에서 본 스키마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그래서 몇 글자를 되어 있는지, 글자를 되어 있는지, 숫자를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내부 스키마이다. 오케이?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로 봤을 때 모델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하우스 맘대로 지을 수가 있잖아. 외부 스키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 이런 것들을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자재들이 뭘 썼느냐 이런 것들을 내부 스키마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밑으로, 자, 여기에 존재하는 독립성을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거를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자,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드웨어적 관점이잖아. 뭔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바뀌어도, 내부 스키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도,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바뀌어도 개념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물리적 독립성이에요. 얘가 바뀌어도 얘랑 얘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물리적 독립성이고, 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뀌거나 이 두 개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논리적 독립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딱 가로치고 나오면은 아주 왔다. 이거 실기에서 나올 수 있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접근 경로 설계와 관계되는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3단계,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개념 설계를 한 다음에 논리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개념 설계에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고, 논리 설계에서는 여기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니까 이것들을 바탕으로 정규화, 이런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게 돼요.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리고 정규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인터페이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줘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준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조인이라는 속성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물리 설계에서는 저장장치 입장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성능에 대한 이슈, 인덱스를 한다거나 클러스터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등등 작업을 하다가 정 안 되면 뭘 한다? 반정규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응? 물리적 설계에서 실제로 저장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 보면은 레코드의 양식 설계라든가 레코드의 양식 설계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몇 글자로 할 거냐, 뭐 나이는 숫자로 할 거냐, 문자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이런 양식 설계를 해주는 거고 레코드 집중의 분석 설계 들어갈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는 거고 접근 경로 뭐 어떤 인덱스를 탈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얘는 실제로 저장이 돼야지, 그죠? 얘는 실제로 저장이 돼야지 설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라 저장이 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물리설계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물리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물리적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와 차수가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거 맞춰야지. 카디널리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튜플들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카디널리티는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거지. 카디널리티는 4개이다. 4개가 카디널리티고 차수는 이 속성의 숫자잖아요. 컬럼의 숫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6개가 된다.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4개가 되는 거고 차수는 6개가 된다. 이 틀리시면 안 돼요. 카디널리티. C 이렇게 그리잖아요. 카디널리티. 오케이? 카디널리티하고 차수 꼭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틀리면 그냥 물어 뜯을게요. 그냥. 4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물어뜯진 않아. 좌표가. 콩밥 싫어해. 자,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의 특성은 얘는 나온다니까. 별표가 몇 개? 5만 개라고. 5만 개. 실기에도 나와. 5만 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 수행 후의 완료의 상태가 같아야 된다. 뭔가 일관적이어야 된다. 트랜잭션 후에도 데이터는 일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뭐라고요? 일관성이라고. 일관성.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일관성이 되는 거야. 일관성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 나왔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특징. 애시드 성질이라고 그랬죠? 애시드. ACIID 성질. 그래서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한글로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토미시티,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다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원자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커밋이라는 거하고 자, 그리고 롤백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자, 커밋은 모든 연산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시켜라. 내가 다 완료했으니까 반영시켜라 이거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야, 오류 났으니까 예전 상태로 복구해라. 이게 롤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원자성이에요. 자,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후의 상태가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독립성, 경립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게 독립성, 경립성,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속성은 트랜잭션 후의 결과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게 영속성이다. 그래서 요거 4가지 애시드 성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별표가 몇 개? 5만 개.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병행 제어의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킹 단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킹 단위는 나오니까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얘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로킹이라고 하는 거는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화장실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 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을 때 변기들이 있겠지. 자, 변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 개의 변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변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출입문이야. 응?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공중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로킹 단위를 크게 했어. 단위라는 걸 크게 했어요. 자, 크게 했다라는 의미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 화장실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싹 들어가고 나면은 이 화장실 문을 싹 걸어 잠궈 버리는 거예요. 로킹 단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면 화장실 문을 싹 걸어 잠그는 거야. 오케이? 로킹 단위가 작다. 반대로 로킹 단위라는 게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내가 요 변기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요게 로킹 단위가 작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킹 단위가 커요.
화장실을 잠궈버렸어요. 이 문 자체를 잠궈버렸어. 얘가 싹 들어가면서 문을 싹 잠궈버렸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막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아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병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병행성은 동시에 이용하는 능력인 거죠. 자, 이 화장실을 동시에 이용해야 되는데 로킹 단위를 크게 했어. 화장실 문을 잠궜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지. 병행성이 어떻게 돼요? 병행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병행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그 오버헤드라는 게 있어요. 자, 오버헤드라는 거.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 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문을 싹 잠궈버렸어. 그리고 나서 난 여기만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화장실 입장에서 나는 딴 사람들 안 봐도 되잖아. 나는 요거만 관리하면 돼. 얘 일 처리하고 있어요? 얘 들어가면 일 처리 안 하고 있잖아. 얘 딱 들어가면은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야. 이러고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오버헤드는 일 처리는 낮아지는 거지. 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반대로 로킹 단위를 작게 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병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사람이 여기만 걸어 잠궜어.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 병행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병행성은 높아진다고요. 오케이? 오버헤드는. 자,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장실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화장실 잠궈야 되고 여기 들어가면 화장실 잠궈야 되고 여기 들어가면 화장실 잠궈야 되고 나오면 또 풀어줘야 되는 거고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그래서 오버헤드는 증가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화장실로 딱 들어가지고 여기 자물쇠 있고 여기 각각 자물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킹 단위가 크면 어떻게 돼? 병행성은 낮아지는 거고 오버헤드도 낮아지는 거지. 할 일 없는 거지. 여기 관리자가 있을 때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로킹 단위를 작게 하면은 병행성은 높아지죠. 각각의 화장실 변기를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 오버헤드는 같이 높아지는 거지. 할 일이 많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오케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요거를. 오케이? 오케이를 몇 번 한 거야? 3번 했네.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화장실 전체를 잠글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변기만 잠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단위가 될 수 있다.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변기만 잠그게 되면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로킹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화장실, 그 변기 단위로 잠근 거잖아요. 그럼 병행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높아진다라고 그랬지.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높아져야 되는 거지. 오케이? 로킹 단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잠그는 거를 작게 잠그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낮아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정답이지.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오늘 오케이 6번에서 5번인가 6번 했네. 오키쌤으로 바꿀까? 좀 그래. 아무튼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런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물리적인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가상의 테이블을 만든 거, 여기서 몇 개 뽑아오고 여기서 몇 개 뽑아오고 이런 것들을 뷰라고 한다. 자, 물론 여기서 하나에서만 뽑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뷰라고 하는 거예요. 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부 스키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외부 스키마하고.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DBA는 보안 측면에서 뷰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어. 패스워드가 있어.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패스워드 뺀 여기만 접근하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보안성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 얘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또 뷰를 만들 수 있어요. 요 뷰를 기반으로 뷰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삭제가 되면은 얘도 삭제가 되는 거고 얘도 삭제가 되는 거지. 물리적인 게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정의할 수 있다. 자, 뷰에 대한 삽입, 갱신, 삭제, 연산 시 제약사항이 따르지 않는다. 실제 테이블은 여기에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땐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넣으려고 하거나 여기다 넣으려고 하거나 가상의 테이블에다 뭔가 넣으려고 할 때는 제약 조건이 따라.
자, 내가 있어요. 내 옆에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 하려고 그래. 삽입하려고 그래. 밥 먹이는 거지. 나한테 먹여야지. 나한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한테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이러고 있어봐. 얘가 먹나? 못 먹지. 이게 제약사항이 따라요, 얘는. 그래서 얘가 아닌 거라.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자한테 밥 먹일 수 있어? 못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 수는 있겠지. 어떻게. 얘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어떻게 먹일 수는 있겠지. 근데 못 먹여. 제약사항이 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찾아갈 수 있도록 차례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 차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 있어야지, 책이라는 게 있어야지 차례를 넣을 거 아니라 얘가 가상으로 있는데 어떻게 차례를 넣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정의에서 말하는 기본 정규형, 정규형 나왔어. 정규형 별 5만 개. 정규형도 별이 5만 개야. 자, 어떤 릴레이션 R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되어 있다.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도메인이 원자값은 1차 정규형이죠. 1차 정규형.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1정규형이 되는 거라.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형은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정의할게요. 자, 9번. 릴레이션 R1에 속한 어트리뷰트의 조합인 웰의 키를 변경하려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릴레이션 R2의 기본 키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얘는 무결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뭔가 참조하고 있대. 이거 말 되게 이상하게 해놓은 건데 뭔가 참조하고 있대요. 참조하고 있을 때 얘가 얘를 바꾸려고 하면은 딴 것도 바꿔줘야 된다. 그런 속성이잖아요. 얘는 참조 무결성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라. 뒤에서 설명하죠. 자, 개체 무결성이라고 있는데 개체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 값은 널이 올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중복된 값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주민번호를 기본 키로 하고 있어요. 자, 주민번호에는 공백이 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그럼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물론 있겠지. 물론 있겠지만 컴퓨터 상에서 보자고. 그냥 상식적으로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주민번호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두 명이 동시에 쓰고 있어. 얘는 사기지, 사기. 그죠? 그런 것들. 이걸 보고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이렇게 기본 키가 되는 것들은 널 값이 올 수가 없고 중복된 것이 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개체 무결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참조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주문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문에 하나의 상품만 주문할 수 있지만은 하나의 주문에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어. 자,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문 상세라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기본 키값이 있겠지. 주문의 키값이 있을 거예요. 주문 번호라는 거. 여기에 주문 번호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문 상세에 1번 주문에는 뭐 A라는 상품을 주문했어. 1번 주문에 A 상품, 1번 주문에 B 상품, 1번 주문에 C 상품, 그리고 2번 주문에 A 상품, 3번 주문에 D 상품, 4번 주문에 뭐 A 상품. 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때 얘가 삭제가 됐어요. 얘가 삭제가 됐어. 그럼 얘 어떻게 돼? 얘는 이상한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지. 얘가 삭제가 되면은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삭제가 됐는데 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뭔가 정산해서 꼬이게 되는 거죠. 이걸 참조 무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삭제해 줄 때 요거를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이 좀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참조에 대한 거니까 참조 무결성이라. 그러면은 요것들을 좀 그 옵션을 줘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게이드라는 옵션이 있고 리스트릭티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리스트릭티드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캐스케이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삭제를 시키잖아. 그러면은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쇄 삭제를 얘기하는 게 캐스케이드예요. 자, 리스트릭티드라고 하는 거는 얘를 삭제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봐.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야, 있네? 그럼 나 삭제 못 하는 거야. 삭제를 막아버리는 거. 그걸 보고 리스트릭티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5번으로 변경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얘도 5번으로 그냥 연쇄적으로 변경을 해주든지 캐스케이드고 얘를 5번으로 변경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보고 리스트릭티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두 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걸 보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메인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대학교의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어. 그러면은 대학교의 학년이라는 속성은 1에서부터 4까지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엔 1, 2, 3, 4, 5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야. 자, 요거 세 가지는 어떤 건지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속성 무결성, 키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그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테이블들,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사용자가 볼 수는 있어. 사용자가 볼 수는 있는데 얘를 수정은 하지 못해. 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기 때문에.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의 갱신은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SQL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갱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못한다니까네. 사용자가 수정이나 갱신이나 똑같지. 갱신이나 삽입이나 삭제나 이런 것들을 못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만 할 수 있는 거야. 사용자는 뭐만 할 수 있어?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검색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거죠. 사용자는 이런 것들, 삽입이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예요. 데이터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도 해요. 자,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의 데이터예요. 오케이? 자,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데이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라고도 하는 거야. 자, 요거 세 개는 맞는데 사용자는 볼 수만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갱신이라든가 삽입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DBMS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나는 볼 수만 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객체들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시스템 테이블이다. 시스템 테이블. 그래서 그냥 테이블들에 대한 정보들, 만약에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유저라는 테이블에는 어떤 속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 몇 행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야. 자,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는 거고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데이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은 가능해요. 수정은 못하는 거지.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를 갱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는 볼 수만 있다. 요거가 시스템 카탈로그이다.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만드는 거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올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딱 쳐가지고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하며 연산자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는 관계대수 연산자는, 자, 관계대수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순수관계 연산자하고 집합관계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셀렉트, 시그마래. 시그마 이렇게 아톰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건 뭐죠? 셀렉트죠. 셀렉트. 그래서 얘는 셀렉트에 해당이 되는 거다.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하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연산자 기호가 시그마, 아톰이라고 그랬잖아. 아톰 뭐다? 셀렉트이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셀렉트가 되는 거야. 자, 순수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는 이렇게 아톰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는 파이 그랬고, 뭐 여기 네임, 뭐 AG,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프로젝트 연산인 거고, 자, 그리고 조인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타이, 나비 넥타이 요거 기억해 두시고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요게 순수관계 연산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합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 그냥 뭐 그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차집합이고 그리고 교차곱 얘는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교차곱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나와요. 요 순수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나오니까 요 기호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SQL에서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정의한대요. 정의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DDL이라고 그랬죠. 상함 DMC 생각하시면 돼요. 상함 DMC가 있는 거고 이 상함 DMC에다가 앞뒤로 DL만 이렇게 붙이면 된다. DL, DL, DL 해가지고 DD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의어예요. 데이터 정의어. 그래서 구조를 만드는 거지.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뷰를 만든다든지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뭔가를 정의하는 거. 그걸 보고 DDL문이라고 하는 거고 DML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된 구조에다가 값을 넣고 값을 가져오고 값을 삭제하고 값을 수정하고 이런 DML문. 그러니까 조작어가 되는 거예요. 자, DCL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권한을 준다거나 권한을 뺏는다거나 커밋이라든지 롤백이라든지 세이브 포인트라든지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DCL 컨트롤 랭귀지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정의를 한대요. 정의는 뭐다? DDL이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얘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 주소를 쓰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물어뜯는다고. 물어뜯으면 안 되는데 좀비도 아니고. 자, 어쨌든 맞추셔야 돼요. 꼭. 자, SQL 언어는 TCL은 모르셔도 돼요. TCL 같은 경우에는 그 오라클에서만 쓰는 건데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트랜잭션에 관련된 명령인데 요거는 전부 다 DCL에 들어가도 된다. 자, DDL 같은 경우에는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알터, 드롭, 리네이, 트렁케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리에이트는 생성을 하는 거.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게 되면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게 되면 인덱스를 만드는 거고 크리에이트 뷰 하게 되면 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알터라고 하는 거는 수정하는 거. 자, 드롭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조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이름 바꾸는 거. 자, 그리고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구조의 데이터들이 있잖아. 그 데이터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조는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 이걸 보고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삭제라기보다는 초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기화. 자, DML문 같은 경우에 4개예요. 셀렉트, 가져오는 거, 인서트, 넣는 거,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 딜리트, 삭제하는 거. 자, 딜리트하고 여기는 딜리트하고 여기는 드롭. 둘 다 삭제예요. 얘도 삭제긴 하지. 자, 드롭하고 딜리트 차이점은 드롭은 구조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야. 구조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지.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 자,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조금 잔인하다. 좀 그런가?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딜리트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냥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 거고 드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야. 싹 그냥 다 나가세요. 그리고 아예 리모델링 하는 거, 초기화시키는 거. 요걸 트렁케이트라고 한다. 오케이? 자, DCL문 보면은 그랜트라는 게 있고 리보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to 유저예요. to. 누구한테 줄 거냐. 자,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뺏을 거냐. from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TCL문,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얘는 트랜잭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정교화를 거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이상현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삽입할 때 이상현상이 생겨. 삭제할 때 이상현상이 생겨. 갱신할 때 이상현상이 생겨.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삭제 이상이란 릴레이션에서 한 튜플을 삭제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까지 막 연쇄적으로 삭제가 돼. 왜? 정교화가 안 돼가지고. 삭제 이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삽입 이상이란 릴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값들로 함께 삽입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삽입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갱신 이상이란 릴레이션에서 튜플에 있는 속성 값을 갱신할 때 일부 튜플의 정보만 갱신되어 정보의 모순이 생기는 현상. 뭔가 갱신할 때 이상이 생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종속 이상이란 없어요. 종속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종속, 뭐 함수적 종속성이 있는 거지 종속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뒤에 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고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이런 것들이 이상 현상이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된다? 정규화라는 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회원이 들어가는 테이블, 뭐 상품이 들어가는 테이블, 이런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릴레이션의 각행을 스키마라 하며 예로 도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스키마에는 도서번호, 도서명, 저자, 가격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릴레이션에서 각행을 얘기하는 거는 스키마가 아니라 튜플이죠. 튜플 혹은 행 뭐 이런 것들, 뭐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스턴스, 튜플, 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스키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스키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도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스키마에는 도서번호, 얘는 그 릴레이션 스키마 이런 것들을 보고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지. 스키마, 릴레이션 스키마. 오케이? 얘는 행, 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얘는 틀린 거죠.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릴레이션의 강열을 튜플이, 얘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지. 얘는 속성 혹은 컬럼이라고 하는 거지. 컬럼,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의 튜플은 각 속성, 필요 없어. 자,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값의 집합으로 각 속성의 도메인은 원자값을 가진다. 말 더럽게 어려운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대학교의 학년이다 라고 하면 1부터 4가 되는 거고, 성별이다 그럼 남자 여자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의 학년이다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맞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얘가 맞는 거예요. 자, 속성은 한 개의 릴레이션의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릴레이션의 이름과 릴레이션에 포함된 속성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건 속성이 아니라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거지. 얘가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3NF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이거 설명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고 하죠. 보고. 자, 3NF 필요 없어. 자, 처음에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이상현상, 삽입 이상이라든지 삭제 이상이라든지 갱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화라는 걸 수행을 하는 거죠.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이런 그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정규화이다. 그래서 정규화는 절차가 1정규형, 1NF, 그 다음에 2정규형, 자, 그 다음에 3NF, 그리고 BCNF, 보이스코드 정규형이 있고, 그리고 4NF, 마지막으로 5NF, 5정규형이 이렇게 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까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는 외우면 된다고요. 자, 1정규형.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제가 아마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2021년도 2회도 그렇고 3회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왜냐면 외워야 되니까, 실기에도 나오니까. 실기 안 나오면 내가 이거 하지도 않아. 근데 실기까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1NF에서 2N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1NF 만족한 상태에서 얘는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해줘야 돼요.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3NF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줘야 돼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BCN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4NF는 다치 종속, 그리고 5NF는 조인 종속.
자, 여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 제거하고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외우면 되는 거야. 이 다치 종속이 무엇이냐, 조인 종속이 무엇이냐 안 나와. 실무에서 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치 종속, 조인 종속은 그냥 외워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도메인, 만약에 성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성별이 아니라 취미라는 게 있어. 여기가 취미예요. 지우개. 자, 지우개를 가지고. 자, 여기가 취미라는 필드야. 회원이라는 테이블인데 여기에 취미라는 게 있어요. 이 취미 안에 등산도 들어가고 낚시도 들어가고 또 뭐 있을까요? 또 소주. 네, 좋아하는 거. 소주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도메인에는 원자값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 하나만.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해요? 테이블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이라는 걸로 만들고 자, 그리고 취미 테이블이라는 걸 따로 만드는 거야. 취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회원 아이디가 1번이다. 그러면은 1번의 취미는 등산이 하나가 있고 그 원자값이 되잖아. 또 그 1번의 취미는 뭐 낚시도 있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게 도메인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기본 키로 했을 때, 두 개의 기본 키로 했을 때, 여기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어요. 자, 두 개의 기본 키로 했을 때, 얘가 기본 키란 말이에요.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 수 있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 두 개를 가져야지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건데, 이때 요것만 가지고, 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요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부분함수 종속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자, 요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 요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고, 요놈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B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쓰기도 쉬워. 자, X가 Y를 알고 Y가 Z를 알 때, 그러면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요딴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하냐면은 X하고 Y라는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X하고 X네. X하고 Y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Y라는 거하고 Z라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을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거고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외워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것들은 머리만 아파. 실무에서 쓰지도 않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7급, 공무원 7급 같은 경우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도메인 원자값이다. 부분함수 종속 제거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 제거하고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두부 이걸 다 줘.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 5만 개. 자, 3NF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이래요. 그럼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거죠. 볼까요? 저 보면 3NF에서 BCNF로 넘어간대요. 그럼 뭐야?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제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3NF가 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2NF가 되는 거고 다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4NF가 되는 거죠. 조인 종속은 5NF가 되는 거고.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DBMS의 구성 요소로 테이블과 클러스터에 연관되어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보유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어떻게 더욱 빠르게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인덱스지, 인덱스. 16번의 정답은 인덱스이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차례 있잖아요. 차례. 그걸 보고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한 20억 개의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18억 번째에 있네? 그러면은 1번부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아무리 컴퓨터라고 해도 18억 개라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와 별도로 물리적인 인덱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야. 얘도 테이블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1번부터 뭐 1000번까지는 어디에 있다. 1000번까지는 뭐 X에 있다. 뭐 1번부터 뭐 2000번까지는 Y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1002번이다. 그러면은 넌 나보다 크네. 그러면은 Y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Y로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찾는 거지. 여기서부터 줄줄줄줄 돼가지고 찾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이블과 클러스터에 연관되어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보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독립적인 저장 공간, 독립적인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 인덱스가 정답이라. 다른 것들 보면은 뭐 설명드리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정교화, 반정교화하고 역정교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인을 했을 때 뭔가 성능이 안 나오니까 정교화를 해가지고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런 인덱스도 걸고 뭐 파티션도 치고 클러스터링도 하고 하다 안 되면은 이런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성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능 향상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어요. 실게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있대요. 누군가 만들었겠지. 근데 자 보세요. 저 총이 있어. 총을 가지고 방아쇠를 빵 당겼네. 빵 당겼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죽었어. 나는 분명히 저 사람 죽으라고 이게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죽은 거야. 내가 이벤트를 일으켰더니 뭔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탁 입력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테이블들도 막 연쇄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 그걸 보고 트리거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많이 설계하는 게 그 재고 관리할 때. 뭐 입고 테이블에 입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재고 개수를 올려주고 뭐 여기서 주문이 빠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고 개수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쓸 때 트리거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한다. 저는 그때 많이 써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고 관리할 때 많이 쓴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는 그래서 R1이라는 이런 테이블이 있고 R2라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보니까 얘도 서브쿼리 문제 많이 나오죠.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한다고. 안에 있는 거 먼저. select 학번 from R2에서 R2라는 테이블에서 학번을 가지고 오는데 과목 번호가 C100인 거. C100인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R2에서 자, R2가 여기에요. R2에서 과목 번호가 C100인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이 하나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요 놈이 있고. 자, 그리고 C100이 여기 있죠. 자, 여기 하나 있고. 자, 그리고 C100이 또 여기 있네. 자,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그러면은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쵸? 하나, 둘, 세 개. 세 개만 있는 건데 뭘 가지고 오느냐? 여기서 학번을 가지고 온대요. 자, 학번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 1000이라는 학번 가지고 올 거예요. 자, 1000이라는 학번. 자, 그리고 여기 3000, 4000. 3000이라는 학번. 그리고 4000이라는 학번. 이렇게 가지고 온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000 그리고 2000 그리고 3000 이렇게 된다는 거라. 응? 근데 그거를 외워 조건에 놨는데 학번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 1000번이고 2000번이고 3000번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대. 어디서? R1이라는 테이블에서. 자, R1 테이블에서 1000, 3000, 4000의 학번의 이름을 가지고 올 거예요. 1000인 거, 그리고 3000인 거, 4000인 거. 요거의 이름을 가지고 온대. 그럼 홍길동, 강남길, 오말자가 되겠지. 이름만 가지고 오니까. 홍길동, 강남길, 오말자. 이렇게 세 개. 홍길동, 강남길, 오말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정답 보게 되면은 홍길동, 강남길, 오말자. 홍길동, 강남길, 오말자. 요거네, 요거. 그죠? 17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먼저 해가지고 여기서 1000번, 2000번, 3000번 나왔잖아. 이 1000번, 2000번, 3000번이 학번에 포함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 이름만 가지고 온다. 어디서? R1에서. 이렇게 찾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회원 테이블 생성 후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고 한다. 이에 적합한 SQL 명령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에다가 성별이라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별이라는 거를 삽입하려고 그러지. 성별이라는 거를 추가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조를 바꾸는 거지. 성별이라는 구조를 하나 더 넣는 거니까 구조를 바꿀 때 어떤 걸 쓰는 거예요? 구조를 바꿀 때, 구조를 수정할 때는 알터라는 걸 쓰게 된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알터가 되는 거지, 알터가. 18번의 정답은 알터가
되는 거라. 18번은 알터. 근데 뷰 같은 경우에는 알터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뷰는 크리에이트에서 생성시키든지 드롭해서 삭제하든지 이 두 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 장애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하기 이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시키는 작업은, 얘는 뭐 롤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리커버리지, 리커버리. 롤백이라는 거 없으니까. 롤백 있으면은 얘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롤백이라는 게 없으니까 19번의 정답은 리커버리, 복구가 되는 거다. 복구. 조금 애매한 문제.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ER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설계에서 쓰는 건데, 자, 개념 설계에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낼 거예요. 자, 우리 쇼핑몰 만들자. 자, 쇼핑몰을 만드는데 회원이라는 객체가 있을 거야. 자, 회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아이디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패스워드라는 것도 필요해. 자, 그리고 네임이라는 것도 필요해. 자, 이런 속성들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상품이라는 것도 만들 거야. 상품이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 이 또 상품이라는 객체 안에는 또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원은 상품을 주문할 수 있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거야. 주문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리는 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그럼 아닌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객체 타입. 객체는 사각형으로 그렸죠. 자, 속성. 그 안에 있는 속성은 타원, 동글뱅이로 그렸어요. 자, 관계 집합. 관계는 마름모로 그렸잖아. 내가 지금 삼각형으로 그린 게 아니라 마름모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3번이죠.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자, 객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하는 거는 선으로 연결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20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조금 바꿔서 나오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고,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조금 새롭게 출제되는 것들, 이제 그 문제은행에 들어간 것들이니까 언제 출제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많이 봐야 돼. 기출을. 안에 있는 내용을 들들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출을 많이 봐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는 실기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실기에서 완벽하게 써서 한 번에 합격하려고.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는 거고, 이 기출 문제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조금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뭐 학교도 다니시고, 뭐 회사도 다니시고, 그러시겠지만 기왕 따려고 한 거, 기왕 따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우리 한 번에 합격하자고요.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한테 합격했다고 합격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제 풀어보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